들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구름과 강수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나오면은 증발과 응결에 대해서 설명 들어갈 것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증발은 무엇이고 응결은 무엇입니까? 자, 증발은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는 현상이 증발이에요.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그럼 증발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장소는 액체 표면이야. 액체 표면에서 누가? 물이 무엇이 돼요? 수증기가 되어서 뭐하는 현상? 날아가는 현상.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증발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물이 수증기가 되어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니까 기화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액체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현상이 증발입니다. 그럼 이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면서 모든 온도에서 가능해요. 모든 온도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온도에서 가능한 게 뭐다? 증발. 자, 그럼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 비교하라고 나와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 끓음. 자, 끓음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액체 전체. 액체 전체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증발과 차이점은 모든 온도가 아니고 끓음은 끓는 점에서. 끓는 점에서. 끓는 점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면서 끓음이라 물이 무엇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수증기.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날아가는 현상.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똑같은데 끓음은 액체 전체이고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만 끓음이 일어난다면 증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증발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응결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응결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이에요. 수증기가 무엇으로 물 또는 물방울.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응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응결은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할 때 증발보다 응결이 더 중요해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거,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거, 안경이 부옇게 흐려지는 거, 목욕탕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고 안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전부 다 응결입니다. 그럼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인 응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응결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봤을 때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뭐 하는 거야? 무슨 상태에 도달했을 때? 포화 상태.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응결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응결,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응결이 일어나는데 포화 상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요. 포화 상태란 현재 기온에서 가져야 되는 수증기량과 그 온도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뭐하다? 같을 때야. 그래서 응결이란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하고 나오는데 설명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그럼 이제 설명 한번 들어봐요. 증발과 응결이 나오는데 증발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나가는 물 있잖아요. 나가는 물 분자수. 그럼 응결이 무엇입니까? 들어오는 물 분자수. 들어오는 물 분자수. 자, 증발은 나가는 물 분자수를 말하고 응결은 들어오는 물 분자수를 말하는데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 똑같이 밀폐되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밀폐된 공간에 무엇이 같다?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가 있잖아요. 자, 그럼 얘도 밀폐된 공간에 온도가 20도씨야. 얘도 밀폐된 공간에 온도가 20도씨야. 얘도 밀폐된 공간에 온도가 20도씨야.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넣습니까? 그릇을 이렇게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넣어요. 자, 여기에도 그릇을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넣고 여기에도 그릇을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넣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밀폐된 공간이 똑같고 온도가 가능하면 나가는 입자, 나가는 물입자, 즉 증발, 나가는 물입자, 즉 증발되는 입자, 증발되는 입자는 전부 다 똑같아요. 자, 세 가지
가지 경우에서 A 경우, B 경우, C 경우 밀폐된 공간이고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이 일어나는 물의 입자수는 똑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는 거야. A, B, C로. 그럼 첫 번째 밀폐된 공간에 물을 넣자마자 증발이 일어나는데 나가는 물 입자보다 들어오는 물 입자수가 뭐예요? 적어요. 그럼 A가 무엇입니까? 증발되는 양보다 응결되는 양이 적어요. 그럼 나가는 입자가 들어오는 입자보다 더 많아요. 이게 바로 무슨 상태입니까? 불포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 좀 지나요. 그럼 나가는 입자가 3개 나오는데 들어오는 입자도 몇 개다? 3개다. 나가는 입자수하고 들어오는 입자수가 같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나가는 입자수 증발량과 들어오는 입자수 응결량이 같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포화 상태라고 해요. 포화 상태. 자, 나가는 입자수하고 들어오는 입자수가 같을 때가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입니다. 자, 이 포화 상태일 때 온도를 뭐라고 합니까? 나가는 물 입자수하고 들어오는 물 입자수가 같아서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해요. 이슬점. 그리고 이 이슬점이 무엇입니까?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이면서 포화 상태야. 그럼 시간이 더 지나요. 그럼 일정 공간의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나가는 물 입자수보다 무엇이 많아진다? 들어오는 입자수가 많아져요. 나가는 입자수보다 들어오는 입자수가 많아집니다. 그럼 나가는 입자수 증발량보다 들어오는 입자수 응결량이 많아져.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포화.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으면 불포화.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게 똑같으면 포화.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으면 과포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응결이란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인데 무슨 상태다? 응결은 포화 상태일 때. 자, 그럼 포화 상태라는 건 즉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을 때가 포화 상태예요. 그럼 포화 상태일 때, 즉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슬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결은 포화 상태이고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는 이슬점이라고 하고 이 이슬점은 무엇입니까? 이 이슬점은 바로 포화 상태,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은 포화 상태이면서 2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밀폐된 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응결은 포화 상태이고 포화 상태인 응결이 이슬점이 되는 거고 이 응결이 일어나는 이슬점이 되었을 때가 무엇이라고요? 포화 수증기량이다. 무엇이 같을 때다?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응결이 일어나서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오늘 배우는 상대 습도. 상대 습도는 무엇이다? 이렇게 돼요. 아하, 오늘 배우는 용어인데 여기에서 같이 나와서 그냥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럼 포화 상태가 되었다는 건 포화 수증기량이 있고 실제 수증기량이 있어. 자, 그럼 이제 포화 상태이고 불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에서 포화 수증기량이란 무엇입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에서 무슨 상태에서? 포화 상태에서 공기 1kg 중에 포함된 무엇의 양이다? 수증기의 양을 나타낸 게 포화 수증기량이야.
포화 수증기량이란 포화 상태, 즉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슬적 포화 상태에서 공기 1kg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요. 공기 1kg. 그럼 이제 공기 2kg이 들어있는 것도 물을 수 있고, 공기 3kg에 들어있는 것도 물을 수 있고, 4kg에 들어있는 거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 조건에 맞춰서 그때 맞춰서 풀어주세요. 자,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했다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야. 그럼 어떤 그림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문제에 많이 나옵니까? 하고 그러면 요게 많이 나와요.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축은 그대로 기온이에요. 기온 도시. 그럼 Y축이 무엇입니까? 포화 수증기량이라고도 나오고 수증기량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출판사마다 다른데 우리 O2에는 수증기량이라고 나와요. 수증기량, 공기 1k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람수로 나타낸 수증기량이 Y축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려져요. 이렇게 하나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몇 도입니까? 여기가 몇 도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얘가 한 30도씩 돼요. 30도씩 되는데 수증기량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그럼 27.1 있어야 됩니다. 27.1. 그리고 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물어요. 여기가 한 25도씨 정도 돼요. 25도씨 정도 될 때 수증기는 얼마 있어야 됩니까? 한 20 정도 있어요. 20.0. 그럼 여기가 한 20도씨 돼요. 20도씨 될 때 수증기는 한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한 10.6 정도 있어야 된대요. 자, 그 다음 여기가 무엇입니까? 쭉 와서 여기가 10도씨 정도 돼. 자, 그럼 10도씨 정도 될 때 수증기는 얼마 있어야 됩니까? 한 5.2g 정도 있어야 된대. 예를 들어 그냥 주어진 숫자예요. 주어진 숫자인데 그림의 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서 A, B, C, D, E A, B, C, D, E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자, 이렇게 찍혀 있을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이제 한번 A, B부터 먼저 볼게요. A, B. A를 보시면 30도씨에서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27.1인데 27.1을 최대한 포함하고 있어. 그럼 A는 무슨 상태다? 포화. 그 다음에 B. 20도씨에서 최대한 포함하는 수증기량이 10.6인데 나 10.6 가지고 있어. 그럼 포화야. 아하.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곡선 위에 점이 있으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30도씨에서 볼게요. 3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수증기량이 27.1인데 나는 20밖에 안 갖고 있어. 그럼 가져야 되는 양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불포화. 당연히 밑에 있는 아이 불포화겠죠. 불포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가 하나 있습니까? 점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럼 잘 봐요. 10도씨일 때 5.2 가져야 되는데 얘는 얼마 가지고 있어? 20. 내가 가져야 되는 양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F가 있다. 그럼 이 F는 뭐다? 과포화. 그래서 F는 뭐가 됩니까? 과포화가 되는 거고 C, D, E는 가져야 되는 양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이 됩니까? C, D, E는 불포화가 됩니다. 그림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하, 그래프 그림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그럼 이제 갑니다. A는 무엇입니까? 포화 상태. 그럼 증발량과 응발량이 같은 A는 포화 상태이니까 이 포화 상태일 때 무엇입니까? 포화 상태일 때 온도. 포화 상태일 때 온도 30도씨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포화 상태일 때 온도가 이슬점.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슬점이고 얘가 30도씨 이슬점. 자, 그럼 이제 A점에서는 무엇이 같아요? A점에서는 3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요. 그럼 A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뭐하고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뭐하다? 같다. 얼마로? 27.1g/kg. 공기 1kg에 27.1g이 들어있어요. 그럼 공기 2kg이면 54.2g, 공기 10kg이면 271g.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B 갑니다. B도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 B도 포화 상태예요. 그럼 포화 상태일 때 온도는 항상 뭐다? 이슬점. 포화 상태일 때 온도는 이슬점이야. 그럼 얘의 이슬점은 몇 도씨입니까? 20도씨. 그럼 포화 상태는 항상 무엇이 같다?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요. 그럼 2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얼마로 같습니까? 바로 20.0 g/kg으로 같습니다. 그럼 A, B 포화 상태일 때 이거야. 포화 상태. 자, 그럼 이제 C, D, E 불포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C, D, E는 어떤 값이 같고 어떤 값이 다릅니까? 하고 나와요. 여기서 봐요. C. C는 지금 무엇입니까? 불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 자, 불포화 상태인데 C하고 D하고 E하고 전부 다 무슨 상태야? 불포화. 자, 불포화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리고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CDE의 공통점은 30도씨라는 온도가 같아. 자, 불포화인데 이 세 개는 무엇이 같습니까? 온도가 30도씨. 온도가 30도씨. 자, 온도가 30도씨로 같아. 그러면 얘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3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무슨 값이 같다? 포화 수증기량 값이 같다. 3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화 수증기량 얼마? 27.1g/kg. 포화 수증기량 27.1g/kg. 포화 수증기량 27.1g/kg. 이게 같은 거야. 아하, 온도가 같다는 건 그 온도에서 가져야 되는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는 뜻이야. 포화 수증기량.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 바로 무엇이 다르다? 포화 수증기량은 같지만 실제 수증기량이 달라요. 실제 수증기량. 자, C 같은 경우는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 가지고 있다? 20.0g/kg. 그 다음 D 같은 경우는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 가지고 있다? D의 실제 수증기량. D의 실제 수증기량은 10.6g/kg. 그 다음 E의 실제 수증기량. E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5.2g/kg. 아하, C, D, E는 온도가 같아서 포화 수증기량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실제 수증기량이 달라요. 그럼 실제 수증기량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중요한 게 돼요. 이 실제 수증기량이 이슬점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슬점 갑니다. 불포화 상태일 때 이슬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 아하, 불포화 상태인 아이들은 실제 수증기량이 뭐가 되었을 때?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야. 그럼 실제 수증기량이 20이에요. 그럼 얘의 무엇은? 이슬점은 몇 도시다? 25도시다. 실제 수증기량이 10.6이에요. 그럼 얘의 이슬점은 몇 도시다? 20도시다. 실제 수증기량이 5점이다. 그럼 얘의 이슬점은 몇 도시다? 10도시다. 아, 차이점이요. C, D, E는 온도가 같아.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같은데 누가 달라? 실제 수증기량이 달라서 이슬점이 다른 불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F. F는 일부러 하나 놔둔 거예요. 과포화 상태. 자, F는 과포화 상태인데 왜 과포화인지 봐요. 얘는 지금 현재 온도가 10도씨야. 1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화 수증기량. 1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화 수증기량이 5.2g/kg이야. 그럼
그런데 F가 가지고 있는 뭐냐? 실제 수증기량. F가 포화 수증기량은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F는 지금 실제 수증기량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20.0g/kg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포화든 불포화든 있을 점은 무엇이 되었을 때?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야. 뭐가 되었을 때?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입니다. 그래서 얘의 있을 점은 몇 도씨입니까? 있을 점은 20도씨. 그럼 재밌는 사실 보세요.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 무엇입니까? 있을 점이 같습니다. 그럼 25도씨.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 있을 점이 같아요. 그리고 온도가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습니다. 그럼 같은 세로줄은 뭐가 같아요? 온도가 같아요. 온도가 같아서 무엇이 같습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요. 그리고 같은 가로줄은 뭐가 같아요?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요. 자, F하고 B하고 여기에서 C하고 봅니다. B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서 20도씨. 자, 그럼 여기에서 B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있는 F는 무엇입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누구하고 같아서? C하고 같아서. 실제 수증기량이 C하고 같아서 있을 점이 뭐합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로줄은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서 있을 점이 같고 같은 세로줄은 온도가 같아서 포화 수증기량이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아이로 설명 들어갑니다. 잘 나오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보면 C, D, E 중에서 아무나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럼 불포화 상태인 D 불포화를 뭐로 만드는 방법이 시험에 나온다? 불포화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거.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려면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면 첫 번째 온도를 30도씨에서 몇 도씨로 낮춘다? 20도씨로 낮추면 돼요. 그럼 포화가 돼요. 포화를 만들기 위해서 온도를 낮춘다. 온도를 낮춰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부족한 만큼 수증기를 공급해 주는데요. 그럼 뭐만큼? 수증기를 공급해 주는데요. 수증기를 공급해 주는데 얼마만큼 공급해 줍니까? 3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27.1 빼기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를 빼준대요? 10.6 빼주면 돼요. 그럼 얼마를 더 넣어주시면 됩니까? 하고 보면 16.5g 더 넣어주면 되겠죠. 16.5g 더 넣어주면은 27.1이 됩니다. 이만큼을 뭐 해줘요? 공급해주면 돼요.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법은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로 가거나 또는 부족한 수증기를 공급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과포화, F, 과포화를 뭐로 만드는 방법? 포화로 만드는 방법. 자, F 과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온도를 높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온도를 높이세요. 몇 도씨에서? 현재 10도씨에서 포화가 되었을 때 온도 25도씨. 10도씨에서 25도씨로 온도를 뭐합니까? 높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부족한 수증기를 더 넣어줬다면 얘는 과하게 많이 포함하고 있는 아이를 뱉어내면 돼요. 뱉어내는 게 무엇입니까? 응결량. 그럼 응결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 1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수증기량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빼주시면 14.8g이 뭐 됩니까? 응결됩니다. 요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려면 온도를 낮추거나 수증기를 공급해주고 과포화를 포화로 맞추려면 온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아이 응결량으로 빼주면 됩니다.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요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증발과 응결, 포화, 불포화, 과포화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바로 풀면서 해결 들어갈게요. 그럼 여러분 교재 몇 쪽을 펴주시는가 하면요. 59쪽 한번 펴주세요. 자, 59쪽 보시면 2번하고 3번 먼저 풀어주세요. 2번, 3번 풀고 나서 그 다음에 4번, 5번도 지켜보고 1번으로 갈게요. 요거 설명해 준 게 2, 3, 4, 5 설명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2번, 3번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2번, 3번부터.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대충 2번. 그리고 좀 못 그려서 미안한데 2번 보시면 빈 공기의 기온, 실제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있을 점을 나타내려. B. 자, 그럼 B는 현재 기온이 몇 도씨입니까? 물어요. 그럼 B는 밑으로 가요. B는 현재 기온이 30도씨야. 30도씨이고 그 다음 B는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입니까? 실제 수증기. 자, B는 지금 포화가 아니고 불포화야. 불포화인데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 가지고 있어요? 옆으로 가면 20.0. 20.0g per kg. 공기 1kg 중에 20.0g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B에 무엇을 물어요?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요. 포화 수증기량은 3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수증기량. 30도씨에서 포화가 되었을 때 가져야 되는 수증기량 27.1g per kg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실제 수증기량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20.0이 돼요. 그럼 이슬점은 몇 도씨입니까? 이슬점
이슬점은 항상 무엇이 되었을 때?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야. 그래서 이슬점은 몇 도씨입니까? 25도씨. 아, 그 기온에서 가져야 되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고 이슬점에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야. 자, 그럼 이제 이슬점에서 가요.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이슬점은 누가 많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아니고 이슬점은 누가 많을수록 실제 수증기량. 그럼 이슬점이 높아지려면 실제 수증기량이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지지 이슬점은 포화 수증기량에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포화 수증기량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포화 수증기량. 그래서 이슬점이 높아지려면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가 무슨 상태? 포화 상태이고 이때 같을 때가 뭐예요? 포화 상태이면서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이슬점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슬점이 높아지려면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야 되지 포화 수증기량은 관계 없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봅니다. 말장난이에요.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는. 그럼 이제 그림 봐요. 자, A하고 B는 실제가 20.0이야. C는 실제가 14.7이야. D는 실제가 얼마입니까? 7.6이야. 그럼 실제 수증기량이 제일 작은 건 누구다? D. 실제 수증기량이 제일 작은 건 D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것은?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것은 온도가 제일 높은 거 골라요. 온도가 제일 높은 거. 그럼 온도가 제일 높은 건 누구예요? B.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높은 건 B.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서. 그 다음 세 번째, 포화 상태인 공기는 A밖에 없어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 포화예요. A. 자, 그 다음 네 번째, 불포화 상태인 공기는 누구입니까? 불포화는 바로 B, C, D. 그래서 불포화에 들어가는 것은 B, C, D. 세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입니다. 자, 이슬점은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야. 그럼 A하고 B의 이슬점은 25도씨. C는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니까 C의 이슬점은 20도. 그럼 D는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니까 D의 이슬점이 10도. 그래서 이슬점이 제일 낮은 건 누구다? D. D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3번 봤어요. 그 다음 이제 4번 갈게요. 4번 보시면 요 그림에서 그대로 풀어주는데 비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이거.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즉, 비공기. B가 현재 불포화야. 불포화인 비공기를 무엇으로 만드는 방법? 포화.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온도를 낮춘다 했어요. 온도를 얼마에서? 현재 30도씨에서 몇 도씨로 낮춰라? 25도씨로 온도를 낮추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불포화가 포화가 되는 방법은 수증기량을 공급하면 돼요. 수증기를 공급해주면 되는데 얼마 공급한다? 3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화 상태일 때 포화 수증기량 27.1 빼기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20.0. 그래서 얼마를 더 넣어준대요? 7.1g을 더 공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4번의 답은요. 기온을 30도씨에서 몇 도씨로 낮춘다? 25도씨. 그리고 수증기를 공급해 주는데 얼마 공급해 준다? 7.1g. 요게 4번의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가요. 5번은 가포하고 똑같은 거야. 5번은 가포하고 똑같은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재 B. 30도씨에서 있는 B 얘를 갖다가 얼마로 온도를 낮춘다? 15도씨로 낮춘다는 거예요. 여기 15도씨. 자, 30도씨에 있는 아이를 온도를 15도씨로 낮춰. 그럼 얘는 불포화를 지나 포화? 과포화. 과포화. 현재 30도인데 15도씨로 나누면. 자, 그럼 15도씨에서 얼마 가져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야. 10.6 가져야 돼. 10.6 가져야 돼. 나는 지금 얼마 가지고 있다? 20 가지고 있어. 20 가지고 있는 내가 10.6 가져야 되는 아이까지 온도를 낮추면은 이만큼이 뭐가 생겨요? 응결량. 온도를 낮추면 과포화가 되어서 응결량이 나와요. 그럼 응결량은 얼마가 됩니까? 하고 묻는 게 5번 문제예요. 자, 응결량은 B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 얼마에서? 20에서
20에서 냉각된 온도 15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화 수증기량 10.6을 빼주면 돼요. 10.6을 빼주면 얼마가 석출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20에서 10.6을 빼면 4 나오고요. 여기 9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어지겠죠? 그럼 9.4g이 뭐 됩니까? 응결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20.0 빼기 10.6은 9.4입니다. 즉 과포화를 만드는 거야. 과포화는 무엇을 낮추어서? 불포화의 온도를 낮추어서 불포화의 온도를 낮추어서 무엇을 만들어준다? 불포화의 온도를 낮추고 불포화의 온도를 낮추어서 과포화로 만들면 내가 불포화일 때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에서 온도를 낮춘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면은 응열량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1번 문제 마무리해 주세요. 1번 문제 OX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확인할게요. OX. 첫 번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한계가 있다. 당연하겠죠. 밀폐된 공간에서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아지면 뭐합니까? 나중에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밀폐된 공간, 일정한 공간에서 수증기의 증발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온이 높을수록 자,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잘 봐요. 여기가 수증기량이에요. 또는 포화 수증기량.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그리고 여기가 기온이야. 기온.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예를 들어서 5도씨일 때 가져야 되는 수증기량이 5.2야. 그럼 여기에서 10도씨일 때 가져야 되는 수증기량이 7.4야. 그럼 여기에 2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수증기량이 얼마입니까? 10.6이야. 따라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감소가 아니고 뭐다? 증가로 붙여주시고 X. 그 다음 세 번째,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진다. 아니요. 이슬점이 높을수록 실제 수증기량이 높아져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온도. 그래서 이슬점이 높을수록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집니다. 실제. 그 다음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져요. 아니요.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져요. 기온이 높을수록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할 뿐이지 이슬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은 높다요. X. 그 다음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은 어떻다?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은 항상 같다. 왜?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게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나와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여러분한테 설명드려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상대습도. 상대습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도라고 해요. 습도. 그럼 습도는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5학년 때 근구습도계, 습구습도계 해갖고 근습도 습도계에서 온도차하고 만나는 거 해갖고 습도가 몇 %입니까? 하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상대습도는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나타내는 걸 상대습도.
일반적으로 습도라고 해요. 그럼 상대 습도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면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공식. 자,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은 현재 기온에서 가져야 되는 뭐분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기온에서 가져야 되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기온에서 가지고 있는 뭐? 실제 수증기량. 량 곱하기 뭡니까? 100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이게 문제 풀 때 필요한 공식이에요. 그럼 이제 실제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을 줄여서 포수, 실제 수증기량을 줄여서 실수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뭐 하실 때? 공부하실 때 습도는 퍼센트입니다. 100%. 습도는 뭐다? 현재 기온에서 뭐 분해? 포수분해 뭐다? 현재 그 온도에서 가지고 있는 뭐다? 실수. 이 실수가 바로 뭐다? 이슬점에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입니다. 이슬점에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실수는 바로 뭐다? 이슬점. 응결이 일어날 때 물방울이 맺힐 때 온도에서 가지고 있는 I 곱하기 100입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포수분의 실수는 이슬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방위실 온도가 28도씨예요. 28도씨. 이슬점이 10도씨. 이슬점이 10도씨일 때 상대 습도는 몇 %입니까? 그리고 여기다 주어져요. 28도씨의 포수가 28도씨일 때 포수가 얼마인가 하면 32래요. 그다음 10도씨일 때 포수가 얼마입니까? 하고 나와요. 10도씨일 때 포수가 8이래요. 8.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28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수분의 무엇이다? 실수 대 얘는 무엇에서 가져야 되는 것? 이슬점에서 가져야 되는 값이 실수야. 곱하기 100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에서 28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수 32분의 이슬점에서 가져야 되는 실수. 이게 바로 이슬점에서 가지고 있는 포수가 이슬점에서의 실제 수증기랍니다. 8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8은 4니까 몇 퍼센트? 25%로 매우 건조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 요렇게도 나오지만 어떻게도 나옵니까? 하고 그림으로도 나와요. 그럼 이제 예 들어 드릴게요. 자, 수증기량 그램 퍼 킬로그램. 공기 1kg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 얘가 기온이야. 기온 도시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점이 어떻게 찍혀져 있습니까? 하면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누구 있습니까? C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들은 온도가 전부 다 같아요. 몇 도씨로? 30도씨로. 30도씨로 모두 갖고 3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값이 얼마입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쌤은 자연수로 할게요. 3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게 얼마인가 하면 40이에요. 40. 그리고 얘는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30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0 가졌을 때 얘가 몇 도입니까? 20도씨. 자, 그 다음 얘는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쭉 갔더니 여기는 20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20 가지고 있을 때 온도는 얼마입니까? 10도씨. 10도씨. 자, 그럼 이제 물어요. A의 습도는요? B의 습도는요? C의 습도는요? 습도가 상대 습도예요. 그럼 분모는 무엇입니까? 분모는 전부 다 똑같아요. 왜요? 30도씨. 현재 기온이 30도씨예요. 30도씨. 그래서 분모의 포수값은 전부 다 뭐예요? 포수값은 전부 다 같아요. 포수값은. 그런데 A는 포화 상태야. A는 포화 상태니까 이슬점이 몇 도씨야? 30도씨야. 이슬점이 30도씨입니다. 이슬점이 30도씨. 여기에서 가지는 실수. 그럼 얘는 이슬점이 몇
이슬점이 20도씨예요. 20도씨인 이슬점에서 가지는 수증기량 이게 실수야. 그럼 얘는 이슬점이 얼마예요? 10도씨. 그럼 이슬점 10도씨에서 가지는 무엇이다? 실수예요. 실수.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100.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100.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100. 그럼 이제 여기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3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분모값은 40이야. 40. 그런데 얘는 포화 상태이니까 실수값도 40이야. 곱하기 100이야. 그래서 몇 퍼센트 나온다? 100%. 포화 상태일 때 상대 습도가 100%인 이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B. 불포화야. 분모값은 40이야. 분모값은 40인데 분자값이 30이야. 곱하기 100이야. 자, 그럼 얘는 약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2.5 나오죠. 그럼 25, 3, 5, 15, 3, 2, 6 해서 얼마 나와? 3, 2, 6, 75%. 산수가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얘 분모값 똑같아요. 40분의 분자가 얼마라고요? 20. 이슬점에서의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얘는 습도가 얼마 나온다? 50%.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보세요. 세로축이 같아요. 세로축 온도가 같아요. 자, 온도가 같으면 분모값이 전부 다 같다는 거야. 분모값이 같은데 분자값은 포화냐 불포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잘 봐요. 곡선에서 멀어질수록 곡선에서 뭐 할수록 멀어질수록 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돼요. A, B, C 중에서 습도가 가장 높은 거는 A. 그럼 습도가 가장 낮은 것은 그래프에서 멀리 있을수록 습도가 뭐해져요? 낮아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뭐 해주면 됩니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걸로 바로 갈게요. 실전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는 게 뭐합니까? 하고 보면 편하니까 61쪽에 6번하고 7번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6번, 7번. 기본 개념에 있는 거. 6번이 요거하고 똑같아요. 요거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얘는 이슬점이 안 주어졌어. 뭐가 주어졌어요? 그냥 실제 수증기량이 주어졌습니다. 6번은. 그 다음 7번은 밑에 있는 거 말장난으로 뭐 하는 거야? 식 세우고 곤란하다는 거야. 말장난.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6번하고 몇 번을 보는가 하면 7번하고 한번 봅시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기온이 32도시래. 기온이 32도시래. 아, 그럼 얘가 뭐다? 포수구나. 이렇게 적어줘요. 분모값이요. 기온이 32도라는 건 포수값이고 공기 1kg에 수증기가 공기 1kg에 수증기가 15g. 아, 공기 1kg의 수증기 15g이 무슨 값이나? 실수값이구나. 이렇게 알아내시면 돼요. 누가 포수값이고 누가 실수값이니까 알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상대 습도는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습도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기온 32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수분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뭐? 실수. 이 실수가 바로 이슬점이에요. 이 실수의 양이 이슬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슬점 곱하기 100. 자, 그럼 이제 갑니다. 32도씨일 때 포수는 가로 안에 주어졌어. 32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30이 돼.
그런데 실제 수중이랑은 15 들어있대. 곱하기 뭐예요? 100. 그래서 얘는 50%의 습도입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거하고 요거. 얘가 포수고 얘가 실수라는 거. 포수고 실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A하고 누가 있는가 하면 A, C가 여기 있어요. A, C. 그럼 A가 여기에 있고 B가 있으면서 A하고 B는 같다. 그럼 여기 B가 있고 여기에 A가 있습니다. A하고 B는 무엇이 같습니까? 하고 보면 진짜 A가 더 위에 있네. A가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B, C가 있네. A, C가 25도씨로 같고 25도씨로 같고 B, C가 얼마로 갔습니까? 하고 보면 10.6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상대 습도 구하래. 누구? A 공기. A 공기. 자, 그럼 A 공기는 25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값이 얼마입니까? 하면 20이야. 그런데 A 공기는 실제로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A 공기는 실제로는 14.7을 가지고 있대요. 불포. 자, 그럼 A의 상대 습도는 25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수분의 이슬점. 얘가 이슬점이 되었을 때 갖는 거. 그럼 A의 이슬점은 몇 도예요? 20도씨. 20도씨에서 가지는 거. 즉 20도씨 이슬점에서 가지는 I. 이슬점에서 가지는 수중이라는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실수.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25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20분의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양 14.7. 그럼 얘의 이슬점은 14.7에서 이슬점이니까 20도씨 되겠죠?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20분의 14.7 곱하기 100이라고 해주시면 첫 번째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요. A, B, C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고르래. 실제 수중기량과 포화 수중기량이 같은 것. 자, 실제 수중기량과 포화 수중기량이 같은 것은 포화 상태 찾아라. 포화 상태. 포화 상태 찾으세요. 그럼 B의 1번은 포화 상태를 찾으니까 누가 답이다? B. B가 답이에요. 그 다음 2번. 상대 습도가 100%인 거. 말장난이에요. 상대 습도가 100%인 거 포화 상태 찾아라. 그래서 답 뭐다? B. 그 다음 3번.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부분이다. 자, 포화 상태일 때는 포화 수중이량과 실제 수중이량이 같으니까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겠죠.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아이는 누구다? B. 포화 상태 찾아라. 전부 다 포화 상태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요. A, B, C의 상대 습도를 부등으로 나타내래요. 그럼 이거예요. B. 포화 상태인 B가 가장 높아요. 100%. 그 다음 누구예요? 그래프에 가까이 있는 A. 그 다음 누구가 C. B, A, C.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묻습니다. 기온이 25도씨이고 이슬점이 5도씨래. 기온이 나와 있고 이슬점이 나와 있네. 자, 그럼 이제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요. 기온. 나와 있는 기온 25도씨에서 갖는 값이 포수야. 포수. 그럼 이슬점 몇 도? 5도씨에서 갖는 값이 실수야. 곱하기 뭐하라고? 100하라고. 아하. 25도씨가 포수고 이슬점이 실수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 실제 수중기량이 뭐라고? 이슬점. 아하, 이렇게 응용해서 풀으라는 뜻이구나. 그럼 25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게 얼마인가 하면 20분의 5도씨에서 가지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하면 5.4야. 5.4 곱하기 뭐다? 100. 자, 그럼 이렇게 약분해요. 5 나와요. 그럼 5, 4, 20, 5, 5, 25. 그럼 얼마 나온다? 27%.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식 세우는 것까지가 과학이고 계산하는 건 수학이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뭐합니까? 상대 습도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하고 뭐 했어요?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요 상대 습도 구하는 문제하고 그래프 보는 문제하고 나와주는데 상대 습도 구하는 거하고 그래프 보는 거에서 여러분 64쪽에 여기서 잠깐 펴주세요. 64쪽. 자, 여기서 잠깐 해서 유제 1번, 2번, 3번, 4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고요. 그
그 다음 쉬는 시간 끝나고 유제 5번, 6번, 7번, 8번 복습하고 문제 풀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64쪽에 있는 유제 1, 2, 3, 4번 한번 해보세요. 금방 답이 보이실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서 금방 답이 보이실 거니까 64쪽에 유제 1, 2, 3, 4번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숙제? 그거를 제가 실수로 보내줘. 제가 영상 못 봤어요. 너한테 안 들어왔다고? 아니 가게 엄마한테 그럼 너 핸드폰 번호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너한테 안 갔을 거야. 이따가 상담실 쪽이 데스크 가서 선생님한테 너 핸드폰 번호 등록돼 있는 거 물어보고 안 돼 있으면 네 핸드폰 번호 알려줘? 그럼 선생님 다시 보내줄게. 근데 너 어땠어? 할만했어? 저거 이거? 하긴 했는데 좀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 아, 헷갈리는 게 있었어? 틀린 거 이거는 왜 채점 안 했어? 다 맞아서? 아 이거 제 시점한 거 까먹었다. 그럼 일단은 채점해 주세요. 네. 알겠죠? 잘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서 3단원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았죠? 어렵진 않은데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어. 알았어? 그렇게 해주면 이제 내신 볼 때 완벽하지. 이렇게 복습하면서 해주는 거. 오답해줘요? 손난로 이거 바로 뭐예요? 밀봉되어 있는 까닭은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반응해버리면 뭐해요? 핫팩 떠졌을 때 아무 효과 없겠죠. 그래서 복습하는 거 오답까지 한번 해주는 거 해주십시오. 잘하셨어요. 자, 예전 숙제는 했었죠? 그 1단원까지 일단은까지는 다 했어? 이쁘나 이거 만세가 보이네. 잘하셨고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다 하셨고 2단원은 못 해줬다는 거지? 이거 2단원 금방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해줘요? 아마 시간 별로 많이 안 걸릴 거야. 됐어. 할만했어? 괜찮았어? 그냥 그랬어? 추천을 제가 채점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런 것도 풀어줘야 돼. 그러면 주중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시간 되는 날 있어? 목요일 날? 그럼 목요일 날 한 3시까지 올래? 목요일 날 3시까지 와서 채점하고 일단 몰라서 못 풀었는가 하고 채점하고 틀린 거 하고만 설명해 줄게. 알겠지? 이제 와서 한번 합시다. 반드시 채점은 해줘야 돼. 채점 안 하면 실력이 안 늘어. 그래서 답지를 절대로 거두지 않는 이유가 뭐 하라고? 채점하라고. 그죠? 반드시 채점을 해. 여기 오는데요. 교무실. 아, 네. 교무실 똑똑하면 돼요. 그럼 교무실에서 해줄게. 반드시 숙제는 하시고 채점을 하셔야지만 뭐가 돼요? 자기 실력이 돼요. 그래서 꼭 채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유제 1번부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64쪽에 예제 문제가 있어서 유제 1번 보시면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A는 실제 수증기량이 10.6이야. 그대로 옆으로 가면 돼요. 그대로 옆으로 가면 돼요. A에서 그대로 옆으로 가면 10.6g/kg입니다. 적어주면 되고 B의 실제 수증기량은요. 옆으로 그대로 가요. 5.4g/kg
B씨는 같아요. 5.4g/kg. 아하, A, B, C에서 B하고 C는 뭐가 같아요? 실수가 같습니다. 실수가 같으니까 얘는 뭐가 같겠습니까? 이슬점이 같아요. 몇 도씨로 이슬점이 같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5도씨로 이슬점이 같아요. 그럼 A의 이슬점은요. A는 포화 상태야. A는 포화 상태니까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 같고 상대 습도가 100%이고 포화 상태이고 그 온도가 바로 뭐다? 이슬점. 그래서 A의 이슬점은 15도씨. 15도씨.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번에 이 유제 1번에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보시면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래. 자,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A는 현재 몇 도씨다? 15도씨. 15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화 수증기량이 10.6g/kg. 따라서 얘는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포화 상태이면서 이슬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B는 얼마입니까? B는 현재 온도가 10도씨야. 그럼 B는 1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수증기량이니까 7.6g/kg이야. 그 다음 C는요 온도가 20도씨야. 온도가 제일 높아. 그럼 포화 수증기량은 C가 제일 높아요. 얼마로 가장 높습니까? 14.7g/kg. 아하,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을 나타내고 포화 수증기량은 그 온도에서 가져야 되는가? 그 온도에서 가져야 되는가? 그 온도에서 가져야 되는가? 따라서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뭐예요?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높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유제 2번 갑니다. 유제 2번에서 이슬점을 구하래. 이슬점은 곡선이 즉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예요. 그래서 A의 이슬점은 A는 포화 상태니까 그대로 20점이에요. 그럼 B, C는요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요. 그래서 이슬점은요 B하고 C의 이슬점은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니까 둘 다 10도씨, 10도씨. 아, 그럼 얘는 뭐가 같다? 실수가 같다.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서 무엇이 같은 거예요? 이슬점이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유제 3번 갑니다. 유제 3번 보시면 응결량을 구하래요. 자, 그럼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A를 5도씨로 응결했대요. 자, 그럼 지금 A는 20도씨에서 불포화야. 그리고 얼마 가지고 있다? 7.6. 그럼 응결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A가 가지고 있는 실수에서 몇 도씨로 나눈다? 5도씨. 5도씨로 냉각했을 때, 이 5도씨로 냉각했을 때 무엇을 빼줘라? 포수를 빼준 게 응결량이야. 응결량. 아, 그럼 A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얼마에서? 7.6에서 5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가지는 포수 얼마? 5.4를 빼주면 석출량이 됩니다. 따라서 석출량은 얼마입니까? 2.2g이 석출량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3번의 두 번째. 두 번째도 뭐 구해달라? 응결량. B에서 응결량을 구해달래. 그러면 B의 실제 수증기량에서 뭐합니까? 5도씨로 냉각하는 거죠? 5도씨로 냉각했을 때 무엇을 빼줘라? 포수를 빼주세요. 자, 그럼 B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10.6. 5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포수값이 얼마예요? 5.4. 그래서 빼주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5.2g이 응결됩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유제 4번. 유제 4번 보시면 상대 습도의 식을 완성하래. 상대 습도. 포수분의 실수 곱하기 100이야. 그럼 A 공기야.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래요. 그럼 A 공기는 현재 기온이 얼마입니까? 20도씨. 아, 2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수분의. 자, A는 이슬점이 15도씨야. 그럼 이슬점 15도씨에서 가지는 뭘 해주면 돼요? 실수.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럼 이제 A 적어줍니다. 2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게 14.7이야. 그런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10.6이야. 곱하기 100. 요렇게씩 세워주시면 끝. 그 다음 두 번째 B공기. B공기의 습도를 구하래. 자, 그럼 B공기는 현재 기온이 15도씨야.
15도씨에서 포수분해. 얘는 있을 정도 15도씨야. 15도씨에서 실수야. 왜요? 포화상태니까.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15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수 10.6분의 15도씨 있을 점에서 가지는 실수 곱하기 10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포화 상태 때 상대 습도는 항상 몇 %이다? 100%이다. 이거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수업했던 거 유제 1, 2, 3, 4번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복습했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 10분 드리고요. 그 다음 65쪽의 문제 한 번 더 풀면서 복습하고 다음 진도 나갈게요. 10분 쉬세요. 자, 65쪽에 있는 유제 6번에서부터 유제 8번까지 그러면 한번 또 보도록 해주세요. 유제 5번부터 8번까지 쭉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유제 5번부터 A, E 중에서 실제 수중이량이 제일 많은 거. A. A는 포화 상태이면서 실제 수중이량이 14.7로 가장 많죠? 포화 수중이량과 실제 수중이랑 같으면서 실제 수중이량이 가장 많은 것은 A. 그 다음 두 번째, 실제 수중이량이 E와 같은 아이.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가면 돼. 실제 수중이량이 5.4로 E와 같은 아이는 누구입니까? CD. 그래서 CD, E는 실제 수중이량이 같아서 있을 점이 같습니다. 누구는요? C, D, E는 뭐가 같아서? 실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같아? 있을 점. 있을 점이 몇 도시로 같아요? 5도시로 같습니다. 5도시로 같아요. CD, E.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세로줄, 가로줄 CD가 있고 세로줄 ABE가 있어. 그럼 세로줄 ABE는 무엇이 같습니까? 온도가 같아요. 세로줄 ABE는 무엇이 같아? 온도가 20도씨로 같아요. 그럼 온도가 20도씨로
도시로 같으니까 A, B, E는 뭐가 같다? 포수가 같습니다. 포수가 얼마로 같아요? 14.7g/kg으로 포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세로줄 A, B, E와 가로줄 C, D, E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A, E 중에서 실제 수중이랑을 비교하래. 그럼 실제 수중이랑 누가 가장 많다? A. 그 다음에 실제 수중이랑 두 번째 많은 아이가 누구다? B. 그 다음 실제 수중이랑은 어떻다? C, D, E가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묻는 게 포화 수중이랑이 가장 적은 공기. 포화 수중이랑. 자, 포수가 가장 적은 아이는 기온이 가장 낮은 아이. 그럼 기온이 가장 낮은 아이 누구다? C. C가 답이에요. 10도씨 C. C가 답입니다. 그 다음 5번 무엇을 묻습니까? A, D, E 중에서 포화 수중이라는 이와 같은 것. 자, 포수가 같은 것은 누구입니까? 온도가 같은 거예요. 그럼 포수가 같은 것은 온도가 같으니까 E와 온도가 같은 아이니까 A, B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무엇을 묻습니까? 포화 수중기량을 부등호로 비교하래. 그럼 포화 수중이라면 온도가 같은 아이 20도 A, B, E가 20도로 포수가 가장 높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15도씨인 D. 그 다음 10도씨인 C.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유제 5번. 자, 그럼 이제 유제 6번 갑니다. 유제 6번 보시면 무엇을 묻습니까? 이슬점이 가장 높은 거. 이슬점 A. A의 이슬점은 20도. B의 이슬점은 15도, C, D, E의 이슬점은 5도. 그래서 이슬점이 가장 높은 것은 A. 몇 도씨로? 20도씨로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A, D 중에서 이슬점이 E와 같은 아이는 누구다? C, D. 실수가 같은 C, D. 이슬점이 5도씨로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슬점을 부등호로 비교하래요. 그럼 이슬점은 A. 20도씨로 가장 높아요. B 15도씨입니다. 그 다음 C, D, E는 5도씨로 이슬점이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수중기량을 나타내는 거나 이슬점을 나타내는 거는 어떻다? 같다. 실수를 나타내는 거나 이슬점을 나타내는 게 같습니다 하는 거 한 번 더 봐주세요. 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유제 7번에서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공기.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것은 온도가 높고 실수가 적으면 돼요. 즉 분모값인 포수는 높고 분자값인 실수는 작은 누구다? E. 그래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아이. 온도가 높고 그래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아이가 상대 습도가 가장 낮고요.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아이는 A. 100%. 곡선 위에 있는 아이 100%. 그럼 얘보다 더 높으려면 과포화 찾으면 되는데 과포화는 없어요. 그래서 A가 답입니다. 3번 A, B, E의 상대속도. A, B, E의 상대속도는 A가 100%. 그 다음 얘는 얘보다 조금 더 작고 가장 작은 게 누구예요? E. 곡선에서 멀수록 상대속도는 작습니다. 계산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C, D, E의 상대속도를 비교하래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C, D, E의 상대습도는요, 온도가 낮고 그래프에 가까울수록 상대습도가 높아요. 그럼 C. 온도가 낮고 상대습도에 가까운 D. 그 다음 상대습도는 E. 이렇게 돼요. C, D, E. 그럼 식 세워볼게요. C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보면 포수가 10도씨야. 그럼 얘는 7.6분의 실수가 얼마예요? 5.4야. 곱하기 100이야. C. 자, 그럼 D 봐요. D는 분모가 얼마예요? 10.6이야. 15도씨니까 실수가 5.4야. 곱하기 100. 아,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점점 커져. 그 다음 E 봐요. E는 분모가 얼마예요? 14.7이야. 근데 실수가 얼마예요? 5.4 곱하기 1이야. 아하. 실수가 같은데 온도가 높아지면 포수가 커지니까 습도는 점점점 작아집니다. 식만 세워봐도 아는 거고 식 안 세워도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유제 8번 갑니다. 유제 8번 보시면 CDE CDE 공기에 무슨 값을 골라라? 같은 값을 골라라. 그럼 CD는 실제 수중기량이 같아서 이슬점이 같아요. 그럼 실제 수중기량이 같아서 이슬점이 같아요. 그 다음 또 누가 같습니까? 자, 얘들이 뭐합니까? 냉각된 온도에서 석출되느냐? 그럼 얘들을 냉각시켜요. 몇 도씨로? 0도씨로.
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양, 즉 응결량이 뭐예요? 같습니다. 그래서 냉각된 온도에서 응결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B, D 누가 된다? B가 답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으로 오십니까? 하고 보면 61쪽으로 오셔가지고 61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뭐부터 옵니까? 하고 보면 상대 습도의 변화하고 일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 들어갈게요. 상대 습도의 일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게 나와요. 먼저 설명을 들어주세요.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면 밀폐된 공간. 방안이든 교실이든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 무엇이 일정합니까?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있는 실제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해요. 자, 그럼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한데 내가 뭘 했는가 하면 겨울이야. 겨울이라서 뭘 했다? 난방을 했어요. 난방을 합니다. 자, 그럼 밀폐된 공간에 실제 수증기량이 들어있는데 내가 난방을 해. 그럼 난방을 하면 뭐가 높아져요? 기온이 높아져. 기온이 높아지면 뭐가 증가해요? 호수가 증가해요. 그럼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요. 보세요. 분자값은 일정해. 그런데 온도가 높아져서 분모값이 커지니까 습도는 뭐해지겠습니까? 작아집니다. 습도는 뭐해져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름이 되어서 뭐합니까? 냉방을 해요. 냉방을 하면 기온이 뭐해지니까 낮아져요. 기온이 낮아지면 분모값이 포수가 줄어듭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포수가 줄어드니까 습도는 뭐 하겠어요?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작아지니까 습도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 습도가 낮아져서 건조하니까 무엇을 틀어야 돼요? 가습기를 틀어야 돼요. 겨울철에 우리가 가습기를 트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름철에 무엇을 합니까? 제습기. 제습기를 가동시키는 이유는 냉방을 해서 기온이 낮아지면 포수가 감소하면서 습도가 높아지니까 제습기로 습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밀폐된 공간에서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그럼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있어. 밀폐된 공간이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 무엇이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해. 온도가 일정한데 내가 이 밀폐된 공간에다가 누구를 공급해준다? 수증기를 공급해줘. 수증기를. 자, 밀폐된 공간에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럼 밀폐된 공간에 온도가 일정합니다. 무슨 뜻이다? 포수,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 뭐하다는 거야? 일정하다. 포화 수증기량. 그럼 이번에는 분모값이 일정하다는 거야. 분모값이 일정한데 수증기를 공급해줘. 수증기를 공급해줘요.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뭐합니까? 증가해요.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이슬점이 뭐해집니까? 높아집니다. 그리고 습도는 뭐예요? 습도는 분모는 일정한데 분자가 커지니까 습도는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맑은 날 하루 동안의 일변화로 나가요. 그래서 어떤 날? 맑은 날. 맑은 날 하루 동안. 하루 동안의 상대 습도, 기온, 이슬점. 이슬점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맑은 날 하루 동안이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일정하다 이 말이야. 맑은 날 하루 동안이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일정하다. 그래서 맑은 날 하루 동안은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공기 중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뭐하다? 일정하다 이 말이야. 거의 일정하다. 그럼 맑은 날 하루 동안에 이렇게 표를 나타내면 맑은 날 하루 동안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어.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하니까 누가 일정하다? 이슬점. 이슬점은 거의 일정해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일정해서.
그런데 이거예요. 난방을 하는 거와 냉방을 하는 거 똑같은 원리야.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이 지구는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인 언제요? 새벽 4시에서 5시.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온도가 가장 낮아요.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온도가 가장 낮아요. 그리고 태양이 떠올라서 지표면이 가열됩니다. 지표면이 가열되면 14시에서 15시, 즉 오후 2, 3시경에 오후 2, 3시경에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럼 온도 그래프를 그리면 새벽 4, 5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온도가 가장 낮고요. 오후 2, 3시경에 온도가 가장 높아요. 그럼 얘가 무슨 그래프가 된다? 기온 그래프가 됩니다. 자, 새벽 4, 5시경에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아요? 그럼 포수가 줄어들어요. 냉방 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습도는 뭐예요? 새벽 4, 5시경에 습도가 가장 많아서 뭐가 껴요? 새벽에 안개가 끼고 새벽에 풀잎에 물방울이 맺히는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2, 3시가 되면 난방하는 거예요. 기온이 높아져서 포수가 증가하니까 습도는 뭐예요? 낮아집니다. 아, 기온과 습도는 항상 뭐로 갑니까? 반대로 갑니다. 얘가 바로 뭐다? 상대습도. 그래서 하루 동안의 맑은 날 하루 동안의 일변화를 보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해서 기온과 상대 습도가 무엇으로 갑니까? 반대로. 그런데 흐린 날이 되면 이렇게 돼요. 흐린 날이 되면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한데 온도가 좀 낮아져요. 온도가 좀 낮아집니다. 그럼 습도가 조금 더 높아져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이 되면 수증기량도 증가해요. 수증기량도 증가해요. 그래서 이슬점도 높아져요. 비 오는 날은. 그리고 기온은 더 낮아집니다. 상대 습도는 더 높아져요. 왜요? 이슬점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맑은 날 하루 동안 일변화는 요렇고 맑은 날 새벽에 무엇이 가장 많이 생겨요? 안개가 가장 많이 낍니다. 맑은 날 새벽에 안개가 많이 끼는 이유.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기온이 가장 낮고 습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렇게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의 일변화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난방하고 냉방하는 걸 우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오투 책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세요. 실제 수증기랑 같아. 자, 실수가 이렇게 있어. 실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현재 기온이 얼마인가 하면 20도씨야. 그러니까 20도씨에서 가져야 되는 포수가 이만큼이야. 포수가. 자, 실수가 이렇게 있는데 포수가 이렇게 돼. 20도씨일 때. 자, 그러면 온도를 높여. 난방을 해서 내가 온도를 높입니다. 얼마로? 한 40도씨 가까이 높였어요. 그러면 40도씩 높으면 실수값은 그대로인데 포수값이 이렇게 증가해요. 포수값이. 아, 그럼 상대 습도는 뭐분의 뭡니까? 하고 보면 포수분의 실수야. 포수분의 실수인데 실수는 똑같아. 실수는 똑같은데 온도가 높아지다. 분모값인 포수가 커지니까 상대 습도는 작아집니다. 이렇게 책에는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수. 자, 실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수가 이렇게 있는데 뭐 합니까? 하고 물으면 얘가 온도를 낮춰요. 그래서 뭐가 된다? 5도씨가 돼요. 5도씨가 되면 실수는 이렇게 있는데 포수가 이렇게 된다. 포수가 이렇게 줄어든다. 포수가 실수보다 포수가 줄어드니까 상대 습도는 뭐 합니까? 높아집니다. 하는 게 나와준 거예요. 그 다음 얘는 20도씨야. 20도씨에서 실수가 이만큼 있어요. 실수가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20도씨에서 누가 있습니까? 포수도 이만큼 있어요. 포수도 이만큼 있는데 내가 무엇을 증가시킨다? 수증기를 공급해줘. 수증기를 공급해줘서 실수가 뭐합니까? 여기에서 이만큼씩 늘어나. 수증기를 공급해주면 포수보다 누가 더 늘어난다? 실수가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거예요. 수증기를 더 공급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 어차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하루 동안의 일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1쪽에 있는 문제 8번에서부터 11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61쪽 채점해줘요. 밀폐된 방안. 밀폐된 방안에서 난방을 할 때 실제 수증기량은 뭐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 즉 수증기량이 일정하고 포화 수증기량은 뭐예요? 난방을 해서 기온이 높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상대 습도는 뭐해집니까?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9번 A는 무엇입니까? 새벽 4, 5시경에 가장 높은 A는 상대 습도라고 해주시면 되고 새벽에 4, 5시경에 가장 낮고 오후 2, 3시경에 가장 높은 B는 기온이라고 해주면 되고 맑은 날 하루 동안 즉 밀폐된 공간하고 똑같이 수증기량이 거의 일변화가 없는 C를 있을 점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OX입니다. 맑은 날 기온은 4, 5시경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새벽 4, 5시경에 가장 낮고 오후 2, 3시경에 기온이 가장 높아요. O. 맑은 날 기온이 높을수록 자 기온이 높을수록 포수가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반대 낮아집니다라고 해주고 X. 그 다음 맑은 날 이슬점의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이겠죠.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O.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이 몇 쪽으로 가는가 하면요. 67쪽을 한번 펴주세요. 자, 67쪽에 몇 번을 풀어봅니까? 하고 보면 4번에서 6번. 4번에서 6번 나와 있어요. 칠판 지울 동안 4번에서 6번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 마지막 설명 들어갈게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구름과 강수. 아직까지 구름과 강수 안 들어갔어. 이제 구름과 강수 들어갈 거예요. 자, 제목은 구름과 강수인데 구름과 강수 전에 다른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름과 강수에 들어가서 구름의 생성 과정. 자, 구름의 생성 과정은 꼭 시험에 나와요. 누가요? 순서가요. 순서. 구름의 생성 과정 순서가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리 땅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수건이 있어요. 수건. 자, 이 수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다야. 바다. 해수, 그 다음에 강, 호수, 그 다음에 하천수, 자, 연못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태양이 지구에 열을 줍니다. 그럼 이 바다나 강이나 호수나 하천수에 있던 물이 뭐예요? 증발해요. 물이 뭐합니까? 증발합니다. 태양을 받아 증발해요. 그럼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나오죠. 이 수증기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공기라고 해요. 공기. 이 수증기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는 게 상승이야. 자, 그럼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공기. 공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해요. 상승하면 공기가 대륙권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주변에 무엇이 낮아져요? 기압이 낮아져요. 주변의 기압이 낮아지면 이 공기에 무엇이 팽창해요? 부피가 팽창해요. 기압이 낮아지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언제 배웠어요? 중1 때. 누구한테서? 보일 법칙에서. 중1 때 보일 법칙에서 배웠어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요.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집니다. 그럼 이걸 중3 때 뭐라고 배우는가? 압력이 커져서 부피가 작아지는 걸 단열 수축이라고 해요. 단열 수축. 그럼 단열 수축은 어떻게? 하늘 높이 떠있던 공기가 뭐예요? 내려와요. 지표면으로. 지표면으로 내려오면 이때 기압이 뭐해져요? 더 커져요. 그래서 주변의 기압이 커서 공기가 짜부라집니다. 단열 수축이야. 단열 수축. 그러면 압력이 작아질수록 부피가 커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그럼 단열 팽창은 무엇입니까?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여기에 있던 기압보다 여기에 있던 기압이 작아져요. 기압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단열 팽창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자 주변 기압이 낮아지면서 무엇을 해요? 단열 팽창을 해요. 단열 팽창을 하면서 부피가 뭐해집니까? 커져요. 부피가 커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요. 단열 수축과 단열 팽창은 어떤 뜻입니까? 외부와 열 에너지의 교환이 없이 내부에 있는 열 에너지로 팽창하거나 내부에 있는 열 에너지가 수축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팽창이란 외부하고 열을 주고받지 않고 자기가 태양에서 열을 흡수해서 뭐합니까? 증발해서 올라왔던 그 열을 이용해서 단열 팽창을 해요.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을 썼으니까 단열 팽창을 하고 나면 기온이 뭐 하겠어요? 하강을 하겠죠? 기온이 낮아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뭐가 감소하겠어요? 호수가 줄어듭니다. 기온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면 무엇에 도달합니까? 이슬점에 도달해요. 이슬점에 도달하니까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수증기가 응결합니다. 그럼 수증기가 응결해서 하늘 높이 떠 있는 게 뭐예요? 구름. 이렇게 해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순서가 중요해요. 항상 모든 수건에 있는 물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수증기로 올라가는데 이 수증기가 뭐다? 공기. 그래서 반드시 공기가 뭐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상승. 하늘로 올라가야 돼. 공기가 상승해야 돼. 공기가 상승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무엇이? 주변기압이 낮아져요. 주변기압이 낮아지면 부피가 뭐예요? 팽창해요. 주변기압이 낮아서 부피가 팽창하는 걸 새로운 용어로 뭐라고 한다? 단열 팽창. 외부하고 열을 주고받지 않고 부피가 팽창합니다. 단열 팽창에서 자신의 열을 썼으니까 기온이 하강해요. 자, 기온이 하강하면 호수가 뭐한다? 감소한다는 거 꼭 기억해요. 기온이 하강해서 무엇에 도달합니까? 이슬점.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 이슬점에 뭐예요? 도달해요. 이슬점에 도달해서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요.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서 뭐가 만들어지니까 구름이 만들어져요. 자, 이때 수증기가 응결할 때 응결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응결핵이에요. 응결핵. 응결핵이 먼지나 바닷물이 증발할 때 올라간 염분이나 먼지나 염분 이런 아이들이 응결핵 역할을 해줘요.
수증기가 잘 만들어져서 구름이 되라고. 요렇게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순서에서 중요한 건 상승, 단열, 팽창,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주변의 기압이 낮아져 부피가 커집니다. 중1 때 배운 거. 기온이 낮아지니까 앞에서 배운 거 포수가 낮아져요. 자, 그럼 이제 포수가 낮아졌습니다. 무엇이 높아집니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포수가 낮아지면 습도가 뭐예요? 높아져요. 습도가 높아진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시험에 나옵니다. 아닌 것 찾으라고.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 지표면에 불균등 가열 또는 일부분, 지표면의 일부분이 가열되어서 항상 공기는 뭐 해야 돼요? 지표면의 불균등 가열 일부분이 가열되어서 상승해야 돼요. 상승. 무조건 상승해야 돼요. 그 다음 공기가 지나가요. 공기가 지나가다가 산이나 섬을 만나면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나 눈이 내려요. 그래서 공기가 동해를 지나가다가 울릉도 만나면 비 내리고, 공기가 동해를 지나가다가 독도 만나면 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지나가다가 태백산맥을 만나면, 그러면 공기가 이동하면서 무엇을 만날 때? 산을 만날 때. 자, 산을 만나서 상승해야 돼요. 그럼 산을 만나서 상승하니까 뭐 해야 돼요? 산을 타고 올라갈 때. 뭐요? 산을 만나는데 뭐 해야 돼요? 상승해야 돼요. 상승해야 되니까 산이나 섬을 만났을 때는 뭐예요? 산을 타고 뭐 할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아니고 올라갈 때. 등산할 때. 하산할 때. 올라갈 때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태백산맥에서 올라가기 전, 저기 뭐 영동지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비나 눈이 다 내리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건조한 바람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 찬공기. 찬공기와 더운 공기가 뭐해서 만나 뭐 할 때? 상승할 때. 찬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상승하면서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만들어져요. 다음에 배울 때, 다음 시간에 들어갑니다. 찬 공기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상승할 때. 그 다음 4번째,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 그래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어서 뭐 할 때? 상승. 무조건 상승해야 돼요. 하강하면 절대로 구름 안 들어져요.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어서 상승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압이 낮은 곳,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뭐라고 합니까? 저기압. 저기압 중심으로 뭐 할 때? 공기가 모여들고. 그래서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이제 반드시 알아둬요. 기압이 높은 곳 또는 고기압. 고기압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지표면이 균등하게 가열이 아니에요. 불균등하게. 그 다음 공기가 산을 타고 만나서 상승할 때지 올라갈 때지 하강할 때 아닙니다. 그리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상승할 때 구름이 뭐합니까? 생성됩니다. 얘는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구름의 종류. 자, 구름이 생성되어서 만들어지는 구름의 종류에는 뭐였습니까? 구름의 종류는 우리가 무엇에 따라서 나누는다? 높이와 모양에 따라서 나눕니다. 구름의 종류는 높이와 모양. 높이와 모양에 따라서 나누는데 우리 중학교 때는 높이에 따라서 나누는 걸 안 배워요. 그럼 뭐에 따라서 나누는 것만 배운다? 모양. 모양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그럼 이 모양은 수증기 양과 상승 속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구름의 모양은 무엇의 양? 수증기의 양과 상승 속도. 모양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증기의 양과 상승 속도. 상승 속도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구름이 하늘 높이 이렇게 솟아있는 뭉게구름. 그다음 구름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져
뭐요? 시커먼 먹구름. 요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구름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이 모양을 위로 솟는 모양이라고 해요. 위로 솟는 모양. 위로 솟는 모양의 이 구름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하고 물어요. 위로 솟는 모양의 구름을 우리는 적운형이라고 불러줘요. 적운형. 위로 솟는 모양. 그래서 위로 솟는 모양이니까 무엇으로 발달한다? 적운형은 수직으로 발달해요. 수직으로 발달하는 위로 솟는 모양의 적운형 구름은 상승 속도가 뭐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강해서 위로 막 올라가요. 위로 막 올라가서 위로 솟는 모양의 수직으로 발달하는 적운형 구름이 되고 되고 위로 솟는 모양의 적운형은 한랭 전선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서 얘들은 비가 어떤 지역에 내린다? 좁은 지역. 좁은 지역에 우르르 캉캉 번쩍번쩍 쏟아기선. 하늘이 미쳤나봐. 번쩍번쩍하고 비막 쫙 내리고 멈춰요. 이게 적응력이야.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모양. 자, 얘는 무슨 모양이다? 옆으로 퍼지는 모양. 옆으로 퍼지는 모양은 뭐라고 부릅니까?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지는 얘를 갖다가 측문형. 그럼 측문형은 어떻게 발달한다? 수평으로 발달해요. 수평으로 발달하는 시커먼 먹구름. 시커먼 먹구름 옆으로 퍼지는 아이는 상승 속도가 뭐예요? 낮아요. 약해요. 상승 속도가 약합니다. 상승 속도도 약하고 이동 속도도 약해. 그러니까 뭐예요? 천천히 가면서 옆으로 쫙 펼쳐지는 구름이 측문형 구름이야. 그럼 옆으로 쫙 펼쳐지니까 넓은 지역에 뭐가 내린다? 지속적인 가는비가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국어적 표현으로 얘를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그래서 지속적인 가는비가 내릴 때 조금 가는비가 굵으면 우산 쓰고 가늘면 우산 쓴 사람, 안 쓴 사람 나오는 게 청운형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종류는 높이에 따라서는 건적은, 정청은 뭐 이렇게 나눠주는데 높이에 따른 거는 여러분이 지구과학 원투 하실 때 배우시고 중학교 3학년 모양에 따라 적운형과 측운형, 수직으로 발달하고 수평으로 발달하는 구름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해서 본다? 강수이론. 강수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내리는 비나 눈을 강수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을 뭐라고 한다? 강수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수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를 하나 그릴게요. 여기가 0도야. 0도. 여기가 위도 30도야. 여기가 위도 60도야. 여기가 90도이면서 북극이야. 그럼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60도야. 그럼 여기가 뭐예요? 90도이면서 남극이야. 자,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이렇게 태양빛이 지구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0도에서 30도가 뭐야? 적도, 저위도, 열대지방이야. 자, 0도에서 30도가 뭐입니까? 그럼 얘가 저위도 지방이자 적도 지방이자 열대지방. 여기 북반구 남반구 0도에서 30도.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강수이론 봅니다. 자, 그럼 저위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열대지방. 자, 저위도와 열대지방의 강수이론은요 0도에서 30도인데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엄청 많아. 그럼 이제 구름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이 하늘로 아무리 올라가도 구름은 0도씨보다 온도가 높아. 그럼 1도씨, 2도씨, 3도씨, 4도씨, 5도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구름 속에는 뭐가 있다? 물방울이 이렇게 있어요. 물방울. 자, 이 구름 속에는 뭐만 있다? 0도씨보다 온도가 높아. 1, 2, 3으로 높으니까 얼음은 없어. 그럼 얘는 뭐만 존재해요? 물방울만 존재합니다. 그럼 저위도와 열대지방은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충돌해. 막 움직이면서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충돌해서 점점점 커지는 거야. 충돌을 해서 점점점 커져요. 그럼 작은 물방울 100만 개가 모여야 빗방울 하나가 돼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충돌해서 큰 물방울이 되어서 100만 개가 모여서 큰 물방울이 무거워지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이게 얘예요. 비. 자, 그러면 저위도와 열대지방은 뭐한다?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뭐 해집니까? 합쳐져요.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합쳐져 뭐가 됩니까? 큰 물방울이 되면 이게 뭐로 내린다? 큰 물방울이 돼요. 이 큰 물방울이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비가 되니까 어떤 비가 내린다? 따뜻한 비. 우리나라 약간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한 5도씨, 6도씨 정도 되는 약간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위도와 열대지방은 물방울과 물바닷물이 합쳐져요. 병합돼요. 그래서 병합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가요. 위도 30도에서 60도, 우리나라가 있는 거야. 위도 30도에서 60도, 우리나라 정반대 브라질이나 이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위도 30도에서 60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위도가 중간이에요. 그래서 중위도라고 해요. 중위도. 중위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위도 60도에서 북극, 여기를 뭐라고 해요? 동위도. 위도 60도에서 남극, 여기를 뭐라고 해요? 동위도. 자, 그럼 이제 국어적 표현에서 중위도를 뭐라고 합니까? 온대지방이라고 해요. 온대지방. 온대지방. 중위도가 뭐예요? 온대지방. 온대지방입니다. 그럼 고위도를 뭐라고 합니까? 고위도를 춥다 해서 찬한자, 한대지방. 고위도를 뭐라고 한다? 한대지방이라고 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온대지방, 한대지방 이러면 아 중위도, 고위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중위도와 고위도. 자,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은 어떻습니까? 그럼 중위도가 온대, 고위도가 한대, 온대나 한대 지방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중위도, 고위도로 나옵니다. 중위도와 고위도는 구름이 이렇게 생겨요. 구름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0도씨야. 여기가 영하 40도씨야. 그럼 여기 위로 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 영하 60도, 영하 70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밖에 없다? 얼음 알갱이밖에 없어요. 여기는 얼음 알갱이만 있어요. 얼음 알갱이. 얼음 알갱이만 있습니다. 이 얼음 알갱이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빙점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0도씨 이하는 얘하고 똑같아요. 뭐밖에 없다? 물방울. 자, 0도씨 이하는 뭐밖에 없어요? 물방울. 자, 그럼 이제 0도씨와 영하 40도 사이 여기가 중요해요. 요 구간에 누가 있습니까? 빙점이 있어요. 얼음 알갱이. 얼음 알갱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이렇게 있어요. 물방울. 얼라리요? 쌤! 0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져서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면 물방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방울이 왜 존재하는가 하면 하늘 높이 올라가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주변의 기압이 낮아져요. 기압이 낮아지니까 어느 정도 더 낮아지는 거예요. 0도씨가 아니고 마이너스 한 10도씨 돼야 어는 거야. 그래서 0에서 영하 40도씨 사이에 얼지 않은 물방울이 있어요. 얼지 않은 물방울, 이 물방울이 있습니다. 자, 얼지 않은 물방울을 비상출판사만 가냉각 물방울이라고 해요. 얼지 않은 물방울을 가냉각 물방울이랍니다. 0도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씨에도 얼지 않은 물방울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물방울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모든 온도에서 증발이 일어난다고 했어. 그럼 물방울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증발이 일어납니다. 자, 물방울에서 뭐가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나서 수증기가 나와요. 수증기. 그럼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나 수증기가 나옵니다. 이 수증기가 어디에 달라붙어요? 얼음 알갱이. 어디에 달라붙어요? 얼음 알갱이. 어디에 달라붙어요? 얼음 알갱이. 자, 수증기가 어디에 달라붙는다? 얼음 알갱이. 얼음 알갱이에 누가 달라붙어? 수증기가 달라붙어. 달라붙어 뭐 해집니까? 얼음 알갱이가 커져요. 달라붙으면 누가 커진다? 얼음 알갱이가 커집니다. 커진다. 자, 물방울, 과냉각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나 증발은 모든 온도라고 알려줬어요. 수증기가. 이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얼음 알갱이가 퍼져서 얘가 퍼져갖고 무거워졌어요. 그럼 하늘에서 그대로 떨어져요. 그럼 뭐가 내려요? 눈이 내려요. 근데 얘가 내리다가 온도가 높아졌어. 그래서 녹아요. 이게 내리다가 뭐 하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비가 돼요. 그래서 열대지방에 내리는 비보다 얼음이 녹아서, 즉 얼음이 녹아서 내리는 비니까 얘는 무슨 비다? 차가운. 상대적으로 얘보다 온도가 낮아서 차가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잘 보세요. 얼음 알갱이가 빙점이라고 했어. 그럼 얼음 알갱이의 수준
수증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무슨 설? 빙정설. 얼음 알갱이가 커져서 빙정설이에요. 얘는 물방울이 합쳐져서 병합설이에요. 됐죠?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강수 이론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강수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상태 변화입니다. 중1 때 배운 거. 물방울에서 수증기가 나와. 그럼 상태 변화 뭐다? 기화. 그리고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습니다.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얼음 알갱이가 커지는 게 뭐다? 승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상태 변화, 기화, 승화가 나타납니다. 이 표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 거, 3학년 수업하면서 선생님 설명 안 해주는데 시험에 내요. 우리 학교 선생님 미친 게 아니고 1학년 때 네가 배웠으니까 알고 있지 하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63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봐요. 어려운 거 없어서 쉽게 풀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답 확인할게요. 칠판 봐요. 11번. 공기가 상승해요. 그래서 주변의 기압이 낮아져 부피가 팽창하는데 외부하고의 열의 출입이 없이 자신의 열을 써서 부피가 팽창하는 단열 팽창에 동그라미 쳐주고요. 자신의 열을 썼으니까 기온이 하강해요. 기온이 하강해서 이슬점에 도달하는 수증기가 뭐예요? 응결합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수증기 응결.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은 A 지점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B 지점까지 상승합니다. 그럼 주변 기압이 뭐 해져요? 공기가 상승하면 주변 기압은 낮아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낮아진다라고 붙여주시고 X. 그럼 주변 기압이 낮아지니까 부피는 뭐한다? 팽창한다. O. 그 부피가 팽창하면서 단열 팽창했으니까 기온은 낮아집니다. O.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면 포수가 감소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합니다. O. 그 다음 상대 습도는 뭐예요? 포수가 낮아지면 상대 습도는 증가합니다. 증가로 붙여주거나 또는 높아진다라고 붙여주시고 X. 그리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죠. O. 그래서 12번에는 X, O, O, O. XO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 13번 지표면의 일부분이 가열될 때 가열. 그 다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상승할 때. 그 다음 공기가 산사면을 타고 올라갈 때. 그 다음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뭐 할 때? 모여들 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4번 일부러 그림 그려놨죠? 14번의 구름이 바로 뭐다? 우리가 뭉게구름이라고 불러주는 적은형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의 이름은 뭐다? 적은형. 그리고 상승 속도가 뭐 할 때? 강할 때. 그리고 좁은 지역에 뭐가 내린다?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럼 강수 이론에서 병합설과 빙정설에 해당하는 설명을 적어달래요. 구름 전 구간이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다? 병합설. 구름 속에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존재한다? 빙정설. 그 다음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이에요? 빙정설. 열대 지방이에요? 병합설입니다.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고 합쳐집니다. 병합설이에요. 그 다음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
점자 퍼져서 그대로 내리면 눈이 되고 내리다 녹으면 비가 됩니다. 빙정설. 그래서 병, 빙, 빙, 병, 병, 빙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66쪽 한번 봐요. 66쪽. 구름이 발생하는 원리 나오는데 간이 가압장치에서 뽁뽁뽁 누르는 게 뭐다? 적어줘요. 첫 번째 사진이 단열 수축. 아까 얘기해줬어요. 단열 수축이면 기온이 상승해서 맑아지는 거고, 두 번째 사진 뚜껑을 뽕 하고 열어요. 그럼 뚜껑을 뽕 하고 여는 게 단열 팽창. 기온 하강, 구름 생성. 알겠죠? 그리고 응결핵 역할로 병연기를 넣어줍니다 하는 거니까 항상 압력을 뽕뽕뽕 주는 건 단열 수축, 구멍을 뽕 여는 게 단열 팽창이고, 구름 생성은 가압장치를 뽕 하고 열어줄 때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숙제는요 67쪽에서 72쪽 가지고 항상 숙제하시고 채점하시고 오답까지 해서 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